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를 총격 살해한 용의자가 오늘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평소 건강보험사의 이익 추구 행위에 불만을 갖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팜스프링스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경찰 모터사이클이 관중을 덮쳐 10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교사 100여 명이 불법으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정황이 드러나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요일까지 캘리포니아주 13개 지역에 강풍경보가 발령돼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이동 자제가 권고됐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던 시민권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정 출산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임신부들의 미국 행위나 관광비자 발급 기준 등이 더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승리 이후 첫 대면 인터뷰를 가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부모의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거론하면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지적합니다. But we have to end it. We're the only country that has it. Through an executive action? We're the only country that has it. We're going to end that because it's ridiculous. Through executive action? Well, if we can, through executive action. I was going to do it through executive action, but then we had to fix COVID first, to be honest with you. We have to end it.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집권 당시 출생시민권 제도 철폐를 진행했지만 팬데믹으로 무산된 바 있으며 이번 대선 기간에도 행정명령을 통해 해당 제도를 없애겠다고 재차 공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 공약은 원정 출산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미국의 관대한 시민권 부여가 이른바 출산 관광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행 관광비자 발급이나 임신부의 미국 입국이 기존보다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무비자 국가인 경우는 입국 시에 입국 수속이 강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에 가져오는 짐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혹시 무비자 국가에서 입국을 하는데 관광 또는 짧은 출장 목적이 아니라 출산 목적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입국 시 엄격하게 심사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입국 과정에서 개인정보도 검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2차 심사를 가시게 되면 국가안보라는 내용으로 해서 개인의 그 휴대폰을 열어봅니다. 즉 입국할 때 다른 목적이 있는지를 개인의 SN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정 출산이 아니더라도 현재도 입국할 때 의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휴대폰에 있게 되면 결국은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면 출생시민권 폐지가 출생지주의를 따르는 수정헌법 제14조에 대한 위헌 논란으로 각 주로부터 수많은 소송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실제 행정명령이 시행될지에 대해선 의문이란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면 연방의회와 50개 주 주의회에서 70%가량 찬성표가 나와야 해 이 역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결국 즉각적인 출생시민권제도 폐지보단 시민권 신청 시 서류 발급이나 비자 요건, 미국 입국 심사 등을 기존보다 강화하고 이후 헌법 개정을 위한 법적 다툼을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지난주 미국 최대 건강보험회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를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용의자가 오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지난 4일 뉴욕 미드타운의 힐튼 호텔 입구에서 50살 브라이언 톰슨을 총격 살해한 용의자 26살 루이지 만조니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조 신분증 등을 사용해 경찰의 추격을 피해온 만조니는 오늘 오전 9시 15분쯤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펜실베니아주의 한 맥도날드에서 식사를 하다 얼굴을 알아본 매장 직원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만조니는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해당 총기는 일련 번호가 없는 일명 고스트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nd that really invoked a physical reaction from the suspect. He became visibly nervous, kind of shaking at that question, and he didn't really answer it directly. So that statement alone really said a lot, and the suspect didn't have to say a lot after that question to show that he was very nervous at that point. We all knew each other. I wasn't particularly close with him, but I knew of him. I knew him somewhat well. He was a nice kid. 펜실베니아 대학교를 졸업한 만조니는 건강보험사의 이익 추구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용의자는 지병인 허리 통증이 심했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서 건강보험 제도에 불만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CEO의 사망 소식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평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고객들 사이에서 부당한 보험금 지급과 대응에 대해 반복해서 지적을 당해왔다며 보험사의 실태를 비난하는 것과 동시에 살인범을 옹호하는 반응까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이념과 의견으로 이런 행위 자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주말 팜스프링스에서 열린 퍼레이드 도중 경찰 모터사이클이 관중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최소 10명이 다쳤습니다. 팜스프링스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6시쯤 팜캐년 드라이브 인근에서 열린 제32회 팜스프링스 크리스마스 불빛 퍼레이드 축제 도중 모터사이클 묘기를 선보이던 경찰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떨어지면서 모터사이클이 관중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경찰 1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관중 9명도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heard a loud motorcycle that did not sound normal, like it should be there, and then like a crash, and everybody just like whoa, and we see all the crowd running towards it to help out people, and it was just very freaky. With CHP is handling the investigation, but we'll also look at it internally, and if there's any adjustments that can be made in how we do things, we'll absolutely do them. But right now, the thing to focus on for me is that our thoughts and prayers go with the people who are injured, including our officer. 당국은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며 주민들에게 관련 영상과 사진이 있다면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플로리다주 메리드 아일랜드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보트 퍼레이드에서도 두 척의 보트가 충돌해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100여 명에 달하는 교사들이 불법 수단을 통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100만 규모의 부정행위 교사 자격증 취득 사건과 관련해 5명의 교사들이 기소됐습니다. 해당 범죄를 조직한 휴스턴 공립교육부 직원들은 휴스턴 시험센터 감독관을 매수해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수많은 교사 지원자들이 대리인을 통해 시험을 본 뒤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를 위해 $2,500를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과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교사들은 100명 이상이며 이 가운데 38명이 휴스턴 지역 학군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계속해서 부정행위로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들의 신원을 조사 중이며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 네바다주와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8분쯤 네바다주 예링턴시에서 남동쪽으로 60마일 떨어진 부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보고됐습니다. 이후 규모 3.2, 3등 5차례 여진이 잇따라 발생했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오늘 지진으로 세크라멘토와 샌프란시스코, 카슨시티 등 인근 지역에서도 강한 진동이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타아나 강풍이 캘리포니아주를 강타하면서 여러 지역에 강풍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최대 시속 70마일에 달하는 산타아나 강풍이 예상되면서 캘리포니아주 42개 지역에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LA와 말리부, 벤츄라, 옥스나드 같은 해안 지역과 필모어와 산타클라리타 등 내륙 도시를 포함한 13개 도시 주민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강풍으로 인해 불안정한 구조물에서 파편이 떨어지거나 나무와 전선이 쓰러지면서 정전과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풍이 부는 동안 집안의 낮은 층에 머무르고 창문 근처와 나뭇가지 등을 유의하며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남부 에디슨사는 산타아나 강풍으로 인해 산불 위험이 높아지면서 LA와 벤츄라 그리고 리버사이드 카운티를 포함한 25만 가구에 전력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LA에서 열린 한 행사장에서 음식을 섭취한 인플루언서가 알레르기 반응으로 숨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런치박스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한 디즈니 인플루언서 34살 도미니크 브라운이 행사장 음식을 먹은 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숨졌습니다. 당시 브라운은 행사장 직원들에게 자신의 알레르기 정보를 주최 측에 알렸지만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된 음식을 제공받았고 또 식당에는 이 반응 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응급처리 도구도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는 캘리포니아주의 식품 알레르기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원서에 따르면 레스토랑과 이벤트 장소 등 음식을 제공하는 모든 시설에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를 의무 배치하고 직원들에게 알레르기 위험성 인식과 대응 교육을 해야 하며 재료 변경 시 셰프와 서버 간의 명확한 소통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료 정보를 손님과 공유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현재 청원서에는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서명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전기 자전거 구매를 지원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는 대기오염 피해가 심각한 저소득 지역을 지원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전기자전거 구매 보조금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는 $300만 투입될 계획이며 최대 1,500대의 전기자전거를 대상으로 한 대당 최대 $2,000의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300% 이하인 18살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으로 오는 18일 오후 6시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바우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바우처는 프로젝트 참여 소매점에서 전기 자전거를 포함해 헬멧과 자물쇠 등과 같은 액세서리 구매와 조립, 배송 등의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던 화학물질 2종류가 암 유발 가능성으로 인해 사용이 금지됩니다. 연방환경보호청 EPA는 세정제와 탈지제 그리고 드라이클리닝 등에 사용되는 트리클로로에틸렌 TCE와 퍼클로로에틸렌 PCE가 간암과 신장암 그리고 뇌암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사용 제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두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입증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더 안전한 대체제가 있는 상황에서 발암물질 사용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TCE는 일부 산업 용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용이 1년 이내에 금지되며
피 씨는 드라이 클리닝에서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퇴출되고 신규 드라이 클리닝 기계에서는 6개월 후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환경 보호와 인체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경제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지하철에서 소란을 피우던 노숙자를 제압하기 위해 목을 조르다 숨지게 한 전 해병대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뉴욕 맨하튼 형사법원 배심원단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병대원인 26세 남성 데니얼 페니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페니는 지난해 5월 뉴욕시 지하철 안에서 소란을 피우던 노숙자 조던 닐리를 제압하기 위해 헤드락으로 목을 조르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으며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미국에서는 페니를 지하철의 사마리아인으로 평가하는 여론과 과잉 대응이었다는 비판론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숨진 노숙자가 뉴욕시에서 예의주시하던 요주의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사건은 시정부의 관리 실패 때문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기쁘게 지켜봤다면서 국회의 대통령 탄핵 표결과 평화적 시위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또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초유의 상황을 두고 미국 언론은 한국의 정치적 기능 장애가 심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정당을 두고 논평하지는 않겠다면서 지난 며칠 동안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지켜보는 것이 기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시도했고 한국 국민이 이를 평화적 시위로 촉구한 것에 대한 지지를 표한 겁니다. And what we have been pleased to see over the past few days is the democratic resilience of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a period of testing and uncertainty. 그러면서 한국 내 정치적 불화가 평화롭고 법치에 따라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아 순방길에 한국을 건너뛰고 일본을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국이 현 사태를 헤쳐나갈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한미 관계는 철통 같고 미국은 계속 한반도 방어에 집중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We are confident that ROK will continue to work through its political domestic challenges, but I won't comment on that one way or the other. 12.3 내란 사태가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국 금지로 이어진 걸 두고 미국 언론은 한국의 정치적 기능 장애가 심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법무부가 윤 대통령 출금 조치 요청을 수용한 것은 윤 대통령의 정부 장악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과도적 권력 행사 구상을 밝힌 이후 한국의 통치 체제는 실질적으로 마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통치권을 총리에게 이양한다는 담화를 두고 법적 근거가 의문스럽다는 전문가들 견해도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오후 4시 한강 작가가 한국에서 최초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노벨문학상을 받습니다. 한강 작가는 이어지는 연회에서 수상 소감도 직접 밝힐 예정인데요. 스톡홀름 현지에서 김민찬 특파원입니다. 기둥을 감싼 환한 조명과 노벨상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 오늘 밤 이곳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2024 노벨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노벨 기일에 맞춰 열리는 시상식은 노벨상을 상징하는 푸른 카펫이 깔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물리, 화학, 생리의학, 문학, 경제학 순으로 수상은 진행되고 한강 작가는 4번째 순서로 호명됩니다. 수상자의 모국어로 이름 등을 부르는 게 관례인 만큼 한국어도 짧게나마 들을 수 있습니다. 수상자들이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브 16세에게 메달과 증서를 받으면 약 1시간에 걸친 시상식은 끝이 납니다. 연회는 스톡홀름 시청으로 자리를 옮겨 이어지고 수상자들은 여기서 소감 발표를 합니다. 시상식에서 한강 작가를 소개할 예정인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 엘렌 메소는 MBC와 인터뷰에서 한 작가는 미래를 향해 여전히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시적 언어로 역사적 트라우마를 마주하는 강인함과 탁월함도 갖췄다고 했습니다.
as I said earlier, very painful things and describe them in a simple way that everyone can relate to. 계엄 사태로 빚어진 혼란의 한국 사회에 문학이 힘이 될 수 있음도 내비쳤습니다. But as I said, the writer is vulnerable, but literature is strong, I think.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메시지는 물론 그동안의 글쓰기 여정을 공개한 한강 작가가 수상 소감에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MBC는 오늘 밤 노벨상 시상식을 생중계합니다. 스톡홀름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수사의 칼날이 점점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30여 분 만에 승인했습니다. 출국 금지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다시 한 말씀하세요. 윤석열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수사 지휘 했습니까? 네. 정상 외교를 수행해야 하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이 금지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에 요청이 오면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확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외에 다른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 출국 금지를 요청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주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이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 공수처 수사관들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 가능성까지 열어둔 겁니다. 이번 사태를 설계하고 총지휘한 것으로 의심되는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우두머리격으로 거론됩니다. 공수처는 김건희 여사의 출국 금지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윤석열 부부잖아요. 혹시 김건희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 안 했냐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의 출국 금지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총리와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챙기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즉각 위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공식화한 뒤 열린 첫 지도부 회의. 담화 내용을 두고 질문이 쏟아졌지만 한 대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통해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좀 논의를 하실까요? 사백 반대.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이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회의에서도 한 대표는 거의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표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챙기고 당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뜻이었는데 언론이 오해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당 대표가 국정을 권한으로 행사할 수는 없죠.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신 거고. 하지만 군 통수권이나 외교 등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선 거듭 이어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군 통수권 대통령한테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임기를 포함한 전국 수습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고 한 대표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선언했지만 조기 퇴진의 윤곽을 제시하긴커녕 첫 담화부터 불거진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12.3 내란 사태와 탄핵안 무산이 가져온 불안감이 한국 경제를 덮치고 있습니다. 주가는 1년여 만에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개인 주주들의 탄식과 두려움이 시장을 휩쓸었고 한국 경제와 민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증시 시황판이 온통 파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하락 또 하락. 대통령 탄핵안 무산 이후 처음 열린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힘없이 2,400선을 내줬습니다. 1년여 만에 최저치입니다. 코스닥도 여지없이 630선이 깨졌습니다. 외국인의 증시 탈출에도 버텨오던 개인들마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게시판과 댓글엔 허탈함과 분노, 개미들의 피눈물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랐고 미국장으로 옮기겠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주말 사이에 벌어졌던 상황들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아직은 저점을 타진하는 데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좀 위기감을 좀 자극한 것 같고요. 계엄 사태 이후 거래된 나흘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증발한 시가총액만 144조 원이 넘습니다. 환율도 급등했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원화 가치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업들도 심상치 않습니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내려잡았습니다. 가뜩이나 반도체 D램 가격도 약세인데 정치적 위험 부담까지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책기관인 KDI는 경제 안팎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위험 신호를 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의 하방 위험이 더 커졌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유는 정치 불안이었습니다. 그 성장률마저도 지금 탄핵 정국을 반영하지 않은 거라고 하니까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탄핵안 불발이 가져온 불확실성은 우리 경제를 더 깊고 어두운 터널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곧 미국과 나토 가입 문제를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나토 탈퇴 가능성을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한층 다급해진 모양새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수도 키이우에서 다음 독일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메르츠 대표에게 독일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면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조만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 나토 가입 문제를 논의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한층 서두르는 이유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나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부족을 지적하며 탈퇴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나토 가입 절차를 서둘러 전쟁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 압박에 직면한 나토 회원국들은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고 몸을 숨긴 러시아 군인이 하늘에서 툭 떨어진 폭탄에 몸을 움츠리며 화들짝 놀랍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드론이 전장을 감시하다가 낙오된 러시아 군을 발견한 겁니다. 러시아 군인은 드론을 향해 마지막으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싶다고 손짓하는데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낸 뒤 입에 물리는 손이 가늘하게 떨립니다. 러시아 군인은 담배를 피우는 동안 드론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경계했는데요. 담배를 다 피우자 곧 그에게 폭탄이 떨어지며 영상이 끝납니다. 적군과 아군을 떠나 같은 인류로서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이 현실이 그저 슬프고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미래의 재판 과정에서 사용될 모든 증거를 철저히 수집 보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내전 기간에 실종된 10만 명 이상의 비극도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의 정세가 불확실해지면서 유럽 각국은 시리아 난민의 망명심사를 중단하거나 재검토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은 시리아 독재 정권의 붕괴를 환영하면서도 당장 난민 귀환 조건이 갖춰지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승리를 거둔 시리아 반군 사령부는 여성의 히잡 강제 착용을 금지하고
여성 외모에 대한 언급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신을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 단체로 보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고 주민의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미국은 극단주의 테러 단체인 이슬람국가 IS가 시리아의 피난처를 재건하는 것을 막겠다며 경고했습니다.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부두교 신자 약 180명이 집단 살해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모넬 펠릭스라는 갱단 두목이 병든 아들의 상태가 부두교 신자들의 주술 때문이라는 사제의 조언을 믿고 흉기를 동원해 학살을 지시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 빈민가에서는 훼손된 시신들을 거리에 불태우는 만행이 자행됐습니다. 아이티 갱단의 폭력이 극심해진 것은 2021년 대통령 피살 이후 정부의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인데요. 유엔 발표에 따르면 올해에만 갱단이 연루된 폭력으로 4,500명 이상이 사망했고 70만 명 이상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 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되게 중요한 캘리포니아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차 보험이 요즘에 많이 올라가고 어떨 때는 새로운 보험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어떤 차들은 모델 자체가 벌써 known fact, 갑자기 혼자 차가 불이 날 수도 있고 너무 많이 이 똑같은 모델 차는 다른 사람들이 훔치는 스태티스틱이 캘리포니아에서 너무 올라가가지고 큰 회사들은 보험회사들은 그 차 모델은 우리가 보험을 안 합니다 하는 뉴스도 많이 보고 있어요. 여기서 안 해주는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차 운전사여서 내가 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일반 보험을 가질 때는 거기에 꼭 uninsured motorist vehicle 아니면 underinsurance motorist vehicle 보험 팔리시 종이는 되게 간단하게 UM/UIM으로 나온 팔리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미니멈 팔리시 15,000을 받아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다 15,000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만 누가 와서 나를 뒤에서 너무 심하게 프리해서 바꿨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이 15,000밖에 없습니다. 하거나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Full Collision Comprehensive Policy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UM도 따라서 많이 받아 놓으셔야 돼요. 많이 받아 놓는 그러면은 키포인트가 뭐냐? 안 돼도 10만 불, 30만 불, 50만 불, 1밀리언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10만 불, 30만 불, 50만 불, 1밀리언을 받아놨다고 해서 내 보험이 그러면 그렇게 확 올라가냐? 아닙니다. 많이 안 올라가요.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올라가도 policy term에 그러니까 6개월이 됐든지 1년이 됐든지 많이 올라가는 게 50불 밖에 안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제일 높은 UM을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내 보험회사는 이 얘기를 안 해줬습니까? 당연한 이유죠.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15,000 팔리시가 최고예요. 왜냐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제일 많이 컬렉트하고 15,000에서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15,000밖에 안 내도 되니까 거기서는 윈윈 시츄에이션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꼭 그 UM 팔리시를 받아 놓으셔야지만 나한테 안 좋은 교통사고가 났어도 내가 끝에 가서 위너, 내가 승리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UM 팔리시 오늘 넣어주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이었습니다. 인터넷과
언론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현 시국과 맞물려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 등 역사적 아픔을 그린 영화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서울의 봄이 아닌 서울의 밤 예고편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분 25초 분량의 영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뉴스 속보로 시작되고요. 윤 대통령의 모습에 이어 국회 상공을 나는 헬기가 등장합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등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순간부터 해제까지 긴박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엔 서울의 밤이란 제목과 함께 12월 3일 대개봉이라는 문구가 뜨는데요. 이 영상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작자는 정권이 바뀌면 기막힌 작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정말 작가, 감독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누리꾼들도 정말 잘 만들어져서 곧 배급사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니냐. 긴장감이 대단한 작품이다 등 1,600건이 넘는 댓글을 달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탄핵을 바라는 한 시민은 자신의 자동차에 기발한 방식으로 소신을 드러내 누리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 누리꾼이 한국 사람들 천재 같다라며 SNS에 공개한 영상인데요. 출고가가 1억 원이 넘는다는 외제 차량 뒷유리 우측 하단에 윤석열 대통령 얼굴 사진과 함께 핵이라는 글자를 붙였고요. 와이퍼에 깃발을 든 손 모형을 덧붙였고 끝엔 탄이라는 글자를 더했습니다. 와이퍼가 움직일 때마다 탄핵이라는 단어가 완성되는 건 물론 깃발을 흔드는 듯한 모습도 연출됩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손재주를 과시했습니다. 내란 숙에 처벌하라는 문구를 뜨개질로 뜨고 어두운 곳에서도 문구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줄 조명까지 달았습니다. 솜씨 좋은 이 누리꾼 자신의 SNS에 사용한 실과 기법 그리고 도안까지 무료로 공유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이런 시국마저도 즐길 줄 아는 우리가 초인류라면서 유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탄핵 촉구 집회에 나서는 이들을 위해 밥과 커피를 선결제했다는 시민들 소식이 SNS에서 잇따랐는데요. 한 누리꾼은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손님에게 밥을 얻어먹은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 공개했습니다. 한 누리꾼이 지난 7일 탄핵 관련 촛불 시위에 참석했다가 겪은 일이라며 SNS에 올린 12컵 만화입니다. 이 누리꾼은 지인들과 집회에 참여했다가 닭 요리를 먹으러 갔는데요. 먼저 밥을 먹고 있던 두 남성이 이들 일행을 향해 학생들 혹시 시위에 갔다 온 거냐고 물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몸도 마음도 얼어붙었던 상황. 누리꾼은 혹시라도 젊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고 할까 봐 걱정이 앞섰다는데요. 놀랍게도 돌아온 대답은 우리도 갔다 왔다. 젊은 학생들이 참여해주는 게 고맙다였다며 밥값까지 대신 결제했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부끄럽고 미안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누리꾼은 마지막으로 너무나 맛있었던 닭 한 마리라는 설명이 들어간 사진과 함께 아저씨 감사합니다. 이 감정 기억하고 있다가 저희도 아저씨 같은 진짜 어른이 될게요 라며 인사를 남겼는데요. 이 만화는 게시 하루 만에 조회수 16만 건을 넘길 정도로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탄핵 전국을 틈타 일본 극우 세력이 공개적으로 독도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누리꾼들의 제보를 받았다면서 일본 극우 세력의 충격적인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일본 중의원을 지낸 나가오 다카시는 SNS의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현하면서 한국의 비상계엄 해제 어떤 의미에서 다케시마 탈환의 기회였다. 앞으로 그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고요. 극우 정치활동가 하시모토 쿄토 역시 독도를 다케시마로 지칭하면서 한국이 혼란스러운 동안 이시바 정권은 다케시마에 자위대를 파견하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들의 글을 공유하면서 서 교수는 타국의 혼란을 이용해 자국 내 여론을 호도하려는 일본 극우 세력은 기본적인 인성부터 갖춰야 할 것이라며 일침을 놓았고요. 이어 이런 국가적 사태가 발생한 때일수록 우리 국민과 해경은 독도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9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